야, 쓰레기 옮기지 말고 그냥 버려. 너네 집 진짜 돼지우리 같다던데? 복도의 끝 창문 틈으로 겨우 들어오는 햇빛 아래 누군가가 조용히 울고 있었다. 금천여상 교복을 입은 아이들 사이 그 애는 오늘도 책가방 대신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누구도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한순간 소문이 퍼졌다. 독산동 다세대 주택, 곰팡이 냄새, 낡은 현관, 싸구려 커튼. 그 사실이 알려지자 복도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급식줄에서도, 체육 수업에서도, 심지어 생일 파티 초대장에서도 그 아이의 자리는 없었다. 독산동의 좁은 골목길, 회색빛 다세대 주택 사이로 늘 혼자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더 무거웠습니다. 금천여상 교복의 무게는 그저 1000조각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쏟아지는 모든 시선의 무게였습니다. 이하린, 또 어제 입었던 거네? 귓가를 스치는 속삭임이 가시처럼 밝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창가 구석의 제 자리는 늘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청소를 건너뛴 것 같은 그 자리가 저의 영역이었습니다. 땡! 하는 종소리와 함께 아침 자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은 작년 것을 지우개로 지워 다시 쓰는 것이었습니다. 새 학기에 새 공책을 살 형편이 안 됐으니까요. 희미하게 남은 지난 글씨들 사이로 새로운 필기를 해나갔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지워지지 않는 흔적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야, 이하린, 점심 뭐 먹을 거야? 정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학년 반장이자 우리 반의 중심. 그녀의 질문은 결코 친절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더 괴롭힐 것이고, 대답하면 제 대답을 기다리는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도시락 가져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도시락은 그저 간장밥과 계란 프라이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청소 일을 나가셨고 그나마 있는 반찬조차 내일을 위해 아껴야 했습니다. 또? 어제도 그러더니. 너네 집 냉장고에 반찬 없어? 교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통증이 마음의 고통보다 나았습니다. 적어도 몸의 상처는 언젠가 아물 테니까요. 점심시간 화장실, 칸막이 안이 저의 식당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변기 뚜껑 위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누군가 들어올까 두려워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간장의 짭조름한 맛이 눈물과 섞여 더 짜게 느껴졌습니다. 야, 냄새나. 여기 있나 봐.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유진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락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네. 왜 이렇게 숨어서 먹어? 우리랑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들의 가짜 친절은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 제 도시락을 낚아챘고 다른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그 순간을 찍었습니다. 우리 반 애가 이런 거 먹고 산대. 좀 불쌍하지 않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간장밥 알갱이들이 화장실 타일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새벽 기상, 부족한 수면,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견뎌야 할 저의 배고픔이 함께 흩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뭐 먹을 거야? 우리가 라면이라도 사줄까? 그들의 친절은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존심보다 배고픔이 더 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그것을 SNS에 자랑했습니다. 불쌍한 친구를 도와주는 선행으로요. 교실로 돌아가는 길, 복도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마다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유령처럼 흐릿했습니다. 실존하지만 존재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학교 시간, 누구보다 빨리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교문 앞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린아, 집에 데려다 줄게. 너네 집 어디 살아? 절대 그들에게 집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반지 하방, 빨랫줄에 걸린 낡은 옷들, 벽지가 들뜬 우리 집은
그들에게 또 다른 놀림거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래. 그날 이후 학교와 집 사이의 거리는 매일 달랐습니다. 그들을 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길로 돌아갔으니까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때로는 3시간씩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이 안전한 귀갓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도 안식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에 쉴 새 없이 날아오는 단체 채팅방의 알림음,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견디기 힘든 하루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밤이면 어머니가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피곤해 절은 얼굴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하리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웃으며 거짓말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연기였고 매일매일 더 능숙해져 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일은 어떤 말, 어떤 시선, 어떤 행동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달빛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누구에게나 같은 모습으로 빛나니까요. 부자든 가난하든 인기 있는 아이든 외톨이든 상관없이 달빛 아래 작은 소망을 빌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진짜 제 모습을 봐주길. 이 고통이 언젠가는 끝나길.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은 지웠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하리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서 밤 11시 편의점, 형광등 아래서 졸음과 싸우며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 서빙을 마치고 바로 이어진 야간 알바. 손가락 마디마다 갈라진 피부가 쓰라렸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내일 또 시작될 학교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도 대학 등록금 통장에 넣어두자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대학, 정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목표는 있어야 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지금의 고통이 의미를 가질 테니까요.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창백했습니다. 금천여상 교복 대신 편의점 조끼를 입은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복을 입은 제 모습이 더 이질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학교에서의 이하린과 세상에서의 이하린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새벽이시 편의점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달빛과 가로등 불빛이 만든 그림자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새벽 3시.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계셨습니다. 아침 오시면 또 청소 일을 나가셔야 했으니까요. 작은 메모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리나, 무리하지 마. 밥 먹고 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편의점에서 손님이 없을 때 몰래 읽었던 마케팅 책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눈은 감기려 했지만 의지로 버텼습니다. 온라인 스토어, 초기 비용 최소화, SNS 마케팅 전략,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뒤처져 있었지만 이 분야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무료 강의,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 돈이 들지 않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식을 쌓았습니다. 새벽 4시, 마침내 첫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할인 스토어라는 이름에 아직은 상품 하나 없는 텅 빈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이 저에게는 희망으로 가득 찬 캔버스 같았습니다. 뭘 팔지? 내가 가진 건 뭐지? 자본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림 그리기. 학창 시절 내내 교과서 구석구석에 그려왔던 작은 일러스트들.
괴롭힘을 견디는 동안 유일한 위안이 되었던 취미였습니다. 디지털 굿즈.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한 번 만들면 무한정 판매할 수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학교 도서관 컴퓨터로 몰래 배웠던 디지털 드로잉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캘린더, 플래너, 폰 배경화면, 제가 만들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상품을 구상했습니다. 그날부터 생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식당 알바, 편의점 알바, 그리고 새벽에 디자인 작업. 하루에 3시간도 채자지 못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첫 상품을 등록한 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인의 감성 먼슬리 플래너. 제 손으로 그린 작은 일러스트가 담긴 PDF 파일. 가격은 900권. 누가 살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올렸습니다. 첫 판매 축하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린 것은 등록 3시간 후였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그 알림을 보고 손에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작품을 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900원. 그것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노력에, 제 가치에 대가를 지불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작은 성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판매는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SNS 마케팅 기법을 독학하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제 상품을 홍보했습니다. 밤새 디자인하고 틈틈이 홍보하고 그러면서도 2개의 알바는 계속 유지했습니다. 첫 달 수익은 78영원이었습니다. 용돈 정도 되는 금액이었지만 저에게는 산더미 같은 의미를 가진 돈이었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제가 드디어 세상에 제 가치를 증명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리나, 이게 뭐니? 어느 날 어머니가 제 통장 내역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꾸준히 쌓인 수익금. 처음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제 디자인 작품을 팔고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줄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리나, 널 믿어.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그림자 같은 존재였지만 온라인에서는 점점 빛나는 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인 디자인이라는 브랜드는 서서히 팔로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겨울 월 매출이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식당 알바는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편의점도 주말에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디자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상품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졸업식 날 누구도 저를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정유진과 그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는 방금 들어온 대형 주문 알림이 있었으니까요. 기업에서 저의 디자인을 구매하고 싶다는 메일이었습니다. 졸업장을 받고 학교를 나서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 그리고 앞으로의 길에 대한 기대감. 눈물이 났지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녕, 금천여상. 다시는 안 볼게. 학교 정문을 뒤로 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택시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움츠러든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사업가의 눈빛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하린 디자이너님 맞으세요? 처음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부르는 날이었습니다. 디자이너님. 그 호칭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정식 쇼핑몰로 성장했고 SNS 팔로워는 수십만 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반지하방에 살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남의 집 청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저의 사업을 도와 택배 포장을 하시며 가끔은 제가 디자인한 에코백에 자수를 놓기도 하셨습니다. 성공이 쉽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밤을 새우고 수많은 실패를 겪고
때로는 사기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의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때보다 더 힘들지는 않았으니까요.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금천 여상의 그 외톨이 소녀가 이렇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때의 괴롭힘이 오히려 저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그들 앞에 당당히 서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하리는 결코 그들이 규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른 봄날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대형 패션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알려진 디자이너가 된 저였지만 여전히 이런 큰 회사와의 미팅은 긴장되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가방 속의 포트폴리오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하린 디자이너님,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안내한 회의실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높은 빌딩들 사이에 제 작은 꿈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리님.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그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마케팅팀의 강현우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차가운 회의실 공기 속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리님의 작품 팬이에요. 특히 지난 시즌 출시한 그림자 속의 빛 시리즈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제 작품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제 작품의 가장 개인적인 시리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팅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컬래버레이션의 방향성, 디자인 콘셉트, 일정까지 꼼꼼히 논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현우는 제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그의 모습에서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디자이너는 처음 봤어요. 미팅이 끝나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마주보는 순간 이상한 떨림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명함을 건네는 그의 손가락이 잠시 제 손에 닿았습니다. 미세한 접촉이었지만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첫 미팅 이후 프로젝트를 위한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이메일, 메시지, 가끔은 전화, 업무적인 대화가 점차 사적인 이야기로 번져갔습니다. 그의 취향, 좋아하는 음악, 책, 한 번도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던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어느 날 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디자인 피드백을 위한 만남이라고 했지만 그가 예약한 곳은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업무 미팅인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 끝나면 뭐 계획 있으세요? 와인 한 잔을 마시고 그가 물었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얼굴은 더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목이 마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그럼 저와 식사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업무가 아닌 그냥 우리로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인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낯설고도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차 깊어져 갔습니다. 그는 제가 지나온 길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학창 시절의 아픔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는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동정하지 않고 그저 제 이야기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린 씨는 정말 대단해요.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만큼 성장했다는 게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했던 제 상처와 성장을 그는 보았습니다. 정말로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가끔 받는 전화에 긴장하는 모습, 갑자기 취소되는 약속,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는 태도, 무언가 그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우 씨, 혹시 숨기는 거 있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던 날,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하린 씨에게 솔직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결혼한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여자가 있는지 의심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관계는 깊어졌지만 그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그가 저를 그의 세계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하린 씨, 다음 주에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의 세계에 저를 초대하는 첫 단계인 것 같았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어떤 자리인데요? 제 고등학교 동창회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의 과거, 그의 친구들, 처음으로 그의 사적인 세계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은 저에게 항상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꼭 가고 싶어요. 현우 씨의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창회를 준비하며 새 옷을 샀습니다. 머리도 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그 움츠러든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그들 앞에서 제가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지,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린 씨는 충분히 빛나요. 출발 전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불안을 씻어내렸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과거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인지.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저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두렵지만 용기를 주는,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딛게 하는 그런 감정. 고급스러운 호텔 연회장의 문이 열렸다. 이하린과 강현우가 함께 들어서자 순간 주변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현우는 당당하게 하린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하린은 긴장한 듯 입술을 살짝 깨물었지만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결코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저기 있네. 우리 친구들. 현우의 말에 하린은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세 여성. 정유진, 서지은, 박미래. 금천여상에서 그녀를 괴롭혔던 바로 그 가해자들이었다. 하린은 걸음을 멈추었다. 다리가 떨려왔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현우가 졸업한 학교가... 하린 씨? 괜찮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하린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이 가빠왔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그들과 눈이 마주쳐버렸다. 정유진의 눈이 커졌고 곧 서지은과 박미래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세 명 모두 놀란 표정으로 하린을 바라보았다. 저기, 강현우 왔네. 누군가 소리쳤고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하린의 손을 꼭 잡고 친구들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이쪽은 제 여자친구 이하린이에요. 어머, 이하린? 정유진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완벽한 메이크업과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더 이상 할인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금처녀상, 맞지? 할인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맞아요.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서지은과 박미래도 다가왔다. 그들의 시선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계산이 엿보였다. 할인이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현우가 어떤 사람인지 재빨리 가늠하는 듯했다. 세상 참 좁네. 여기서 만나다니. 서지은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할인은 냉정하게 응시했다.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성공한 디자이너였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현우는 분위기에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다. 혹시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그냥 학창시절 같은 학교 다녔어. 정유진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할인이 과거에 대해 무언가 말할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테이블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할인은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입맛이 싹 사라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 찼다. 화장실에서 쏟아진 도시락, 비웃음, 괴롭힘. 할인 씨, 지금 뭐 하세요? 박미래가 물었다. 표면적으로는 친절한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다른 것 같았다.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디서요? 제 이름으로 된 브랜드가 있어요. 할인의 대답에 세 여성의 표정이 굳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분명 할인의 성공이 예상 밖이었던 모양이다. 강현우, 어떻게 만났어? 정유진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일 때문에 처음 만났어요. 할인 씨가 우리 회사와 컬래버레이션을 하게 되면서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테이블 아래에서 정유진의 발이 살짝 현우의 다리를 건드렸다. 할인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가슴 한 구석이 아팠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저기,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할인이 자리를 뜨자마자 세 여성은 현우에게 달라붙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멀리서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할인에 대한 과거, 그녀가 얼마나 불쌍한 아이였는지. 화장실에서 할인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다. 이제 달라졌어. 더 이상 그때의 나가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홀로 돌아갔다. 테이블로 돌아온 할인은 현우의 표정이 약간 달라진 것을 느꼈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세 여성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저기, 할인아. 정유진이 갑자기 말을 걸었다. 그 친근한 호칭이 할인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다음 주에 미래 결혼식인데 너도 올래? 우리 동창들 다 모일 거야. 초대는 분명 함정이었다. 할인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은 네, 갈게요. 정유진의 눈이 잠시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교활한 미소로 바뀌었다. 좋아.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신라호텔에서 보자. 동창회가 끝나고 차 안에서 할인과 현우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마침내 현우가 입을 열었다. 학창시절. 힘들었죠? 할인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금천여상에서의 괴롭힘, 정유진과 친구들의 잔인함,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안고 성장해온 자신의 이야기. 현우는 말없이 들었다. 그의 눈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할인 씨, 미래의 결혼식 정말 가실 거예요? 네,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할인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신라호텔의 결혼식장 앞에 섰다. 현우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격식 있는 슈트를 입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설 용기도 있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다. 상류층의 결혼식다운 호화로움이 곳곳에 묻어났다. 할인과 현우가 입장하자 여러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특히 정유진과 서지은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왔네. 진짜 왔어. 서지은이 정유진에게 속삭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떤 계획이 서려 있었다. 할인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박미래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그리고 신랑이 입장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자태의 남성이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랑 정재윤 군은 JY그룹의 회장 아들로.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JY그룹, 재벌 3세. 정유진과 서지은의 눈에는 부러움이 가득했다. 그들의 시선이 할인에게 향했다. 마치 보이니? 우리는 이런 세계의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하객 인사 순서가 되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신랑 정재윤이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의 시선이 할인과 현우에게 향했다. 할인은 긴장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 강현우 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현우는 할인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갔다. 하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정유진과 서지은의 얼굴은 경직되었다. 강현우 이사님은 우리 그룹의 차기 부회장이자 저의 사촌형이십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할인은 놀라움에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그녀에게 미안한 듯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의 파트너 이하린 씨는 현재 국내 최고의 디자이너 중 한 분으로 정재윤의 소개가 이어졌다. 할인의 성공, 그녀의 브랜드, 그리고 그녀의 가치가 모든 하객 앞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정유진과 서지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들이 계획했던 것은 분명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신부 박미래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미래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인을 바라보았다. 이할인, 학창시절 우리가 너에게 한 일 정말 미안해. 장내가 얼어붙었다. 정유진과 서지은은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우리는 네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네가 조용하다는 이유로 너를 괴롭혔어. 그런데 오늘 이렇게 네가 성공한 모습을 보니 미래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녀가 정재윤을 만난 과정, 그리고 현우가 그의 사촌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정유진과 서지은이 꾸민 계략까지. 그들은 할인을 결혼식에 초대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역풍을 맞았다. 정재윤은 미래에게 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든 상황을 현우에게 알렸다. 그리고 둘은 함께 이 날을 준비했던 것이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미래의 눈물 어린 고백의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다. 정유진과 서지은은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의 과거 행적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난 것이다. 할인은 미래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해방감.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과거의 그림자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다. 현우가 할인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숨겨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의 상처를 알게 된 후 어떻게든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난 해방의 눈물이었다. 결혼식장을 나서는 할인과 현우.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성장한 강인한 여성. 그것이 바로 이할인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차가운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손가락이 떨렸다. 회사 대표 번호에서 온 부재 중 전화 5통. 이게 무슨 일이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미래의 결혼식 이후 단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전화를 걸었다. 정유진 팀장님, 지금 바로 대표 이사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혹시 어제 결혼식일 때문일까? 대표이사실 문을 두드리지 않아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들어서자마자 얼어붙었다. 대표이사 앞에 놓인 모니터에는 고등학교 시절 찍었던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이하린의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리던 장면, 내가 직접 찍어 SNS에 올렸던 그 영상. 정유진 씨,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의 눈빛은 냉철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자리에 앉았다. 어떻게 그 영상을 JY그룹에서 우리 회사 모든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숨이 막혔다. JY그룹은 우리 회사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클라이언트였다. 그들이 말하길 정유진 팀장의 도덕적 결함이 계약 파기 사유라고 하더군요. 방금 전까지 내 손 안에 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것이 현우와 재윤의 복수였다. 할인을 괴롭혔던 그 시절의 행동이 15년이 지난 지금 나를 덮치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어릴 때의 실수요. 실수요?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모니터를 향해 마우스를 클릭했다. 다음 영상, 또 다음 영상. 내가 할인을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이 차례로 재생되었다. 그때 우리는 왜 그렇게 잔인했던 걸까?
왜 그 순간들을 영상으로 남겼던 걸까? 오늘부로 정유진 씨는 우리 회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15년 전 당신이 그 친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처럼요. 회사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10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지은이었다. 유진아, 너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똑같은 일이 그녀에게도 일어난 모양이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강현우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JY그룹의 차기 부회장이었고 그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SNS를 열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내 SNS 계정이 해킹된 듯했다. 학창 시절 할인을 괴롭히던 모든 동영상이 내 계정에 다시 올라와 있었다. 이럴 수가.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댓글은 이미 수천 개가 달려 있었고 나를 향한 분노의 물결이 넘쳐났다. 내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다. 한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유명세를 이런 식으로 얻게 될 줄은 몰랐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동기들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다. 유진아, 너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광고회사 회의실에 혼자 남겨졌다. 방금 전까지 진행 중이던 프레젠테이션이 중단되었다. 클라이언트사 마케팅 담당자의 얼굴이 굳어지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서지은 씨, 죄송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당황했다. 6개월간 준비한 대형 프로젝트였다. 내 경력의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일이었다. 무슨 이유라도? 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다. SNS에서 보았습니다. 서지은 씨의 과거 행적을요. 우리 회사는 학교폭력 가해자와는 일하지 않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누군가 내 과거를 파헤친 것이다. 할인, 그리고 현우와 재윤, 그들이 계획적으로 복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의실을 나와 화장실로 뛰어갔다. 손은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완벽한 메이크업과 디자이너 슈트를 입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아니라 15년 전 잔인했던 그 소녀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어쩌면 좋지. 핸드폰을 열어 SNS를 확인했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내 이름이 달린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 있었다. 서지은 학폭 가해자, 피해자를 기억합니다. 불매운동.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다음은 누구일까? 미래는? 하지만 미래는 이미 결혼식에서 고백했다. 그녀는 먼저 사과했고 어쩌면 그 덕분에 우리보다 가벼운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회사로 돌아가려는 순간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 씨, 오늘은 집에 가 있는 게 좋겠어. 이사회에서. 당신의 거취를 논의 중이야.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10년간 밤낮 없이 일했던 회사. 내 모든 것을 바쳤던 그곳에서조차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이다. 서울 강남의 JY그룹 본사 건물 최상층. 넓은 창문으로 도시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에서 세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정재윤, 강현우, 그리고 JY그룹의 회장 정태영. 모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현우의 보고에 정재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아버지 정태영 회장은 묵묵히 커피를 마시며 두 젊은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정유진의 회사와 모든 계약을 취소했고 서지은이 일하는 광고 대행사의 프로젝트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SNS 해킹은 제가 따로 의뢰한 것으로 그들이 올렸던 영상을 역으로 공개했습니다. 정태영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강현우, 자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비즈니스와 사적인 감정을 섞는 건 좋지 않아.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회장님,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하리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겪은 고통은 단순한 학창시절의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정태영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더 이상의 보복은 자네에게도 좋지 않을 걸세.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네,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할인도 그것을 원할 거예요. 정재윤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 미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결혼식에서 모든 것을 고백한 것도 그녀의 용기였습니다. 정태영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세상의 잘못된 일들이 모두 이렇게 응징받는다면 좋겠구나.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때로는 용서도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거라. 정재윤과 강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회장의 말이 맞았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끝은 허망할 수 있다. 진정한 승리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용서하는 것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 시각, 서울 곳곳에서 정유진과 서지은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SNS 계정은 분노한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직장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오랜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그들의 과거 행적에 충격을 받고 있었다. 카페 한 구석에서 정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이하린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하린아, 정말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어. 그녀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과거에 잔인했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반드시 겪어야 할 여정이었다. 서지은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오래된 졸업앨범을 펼쳐보고 있었다. 금천여상 3학년 7반, 구석에 작게 찍힌 이하린의 사진, 웃지 않는 표정, 슬픈 눈빛. 그제야 서지은은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깨달았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회한의 눈물이 졸업앨범 위로 떨어졌다. 늦었지만 그녀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반성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한편 박미래는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정재윤과 함께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SNS의 모든 계정을 삭제하고 조용히 과거와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식에서의 고백은 그녀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그녀를 완전한 파멸에서 구해주었다.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정재윤은 미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럴 기회가 올 거야. 하리는 생각보다 더 강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서울의 밤은 깊어갔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응징, 그리고 미래의 용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밤이었다. 이하린을 둘러싼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지, 진정한 용서는 어떤 것인지 모두가 깨닫게 될 마지막 장을. 비가 내리는 오후,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제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 시원하게 쏟아지는 해방감,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옅은 아픔까지. 하린 씨, 현우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때 제 학창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작아진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분노, 증오, 복수심.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녀를 마주하니 그저 담담했습니다. 정유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카페의 조용한 음악, 빗소리, 그리고 우리 셋의 호흡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하리나, 미안해.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너무 미안해. 우리가 네게 한 일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녀의 눈물에도 제 마음은 예상외로 평온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상처는 제 성장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그녀가 제게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일들, 현우 씨와 재윤 씨가 한 일인 줄 알아. 하지만 사실은 아니요.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현우나 재윤의 복수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뿌린 씨앗이 15년 만에 싹을 틔운 거죠. 정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어깨가 그녀의 흐느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일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 학창시절의 고통이 나의 전부가 아니었던 것처럼 당신의 과오가 당신의 전부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네게 한 일은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저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들에 대한 증오로 내 마음을 더 이상 채우고 싶지 않아요. 카페 창밖으로 비가 더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려는 듯이. 나는 그 시절을 이겨냈어요. 그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깊은 공감 능력을 갖게 해주었어요.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정유진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네게 사과하고 싶어. 진심으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5년간 단단하게 묶여있던 매듭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느낌. 받아들일게요. 당신의 사과.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어깨에서도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와 미래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깨달음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학창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하리나. 내가 앞으로 다르게 살아볼게. 그녀가 카페를 떠난 후 현우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린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아니요, 그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카페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반영하는 것처럼 세상이 다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금천여상 교복을 입고 매일 외롭게 걸었던 그날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작은 소녀가 지금의 저를 볼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랑스러워할까요? 놀랄까요? 하리나, 넌 해냈어. 마음속으로 그 소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을 딛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 여정에 작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일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수의 달콤함은 일시적이지만 자기 자신과의 화해는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현우의 손을 잡고 걷는 이 길 위에서 마침내 제 영혼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은 온전한 이하린으로서 비가 그친 하늘의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랜 여정의 끝에 놓인 축복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증오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하린 씨, 저기 봐요. 무지개. 현우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 찬란한 색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과거의 나. 이제 정말 안녕.